안녕하세요. 돈을 든 남자 돈든남입니다. 뉴스 재료 관심 종목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뉴스는 스마트폰 관련주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가 개통 첫날 30만 대를 넘게 팔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이 갤럭시 Z 폴드 3, Z 플립 3의 27만 대였다고 하는데 약 10% 정도 더 많은 수준입니다. 아마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슷한 이슈로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저런 이슈들로 테마를 이루면서 강한 시세를 줬었습니다. 판매량이 많다는 것은 결국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재료는 후행성 재료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상 최대 판매량 기록이라던가 해외 점유율 상승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실적과 연관이 될 수 있는 뉴스들이죠. 저런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붙어주는지 지켜보면서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목들은 MC넥스, 나무가, 캠시스, 자화전자, 파트론, 인터플렉스가 있겠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 움직임이 제법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했습니다. 저 중에서 MC넥스, 나무가, 캠시스는 카메라 모듈이 주력 사업이고 자화전자는 휴대폰 모듈용 액추에이터, 파트론은 안테나, 수정 발전기, 마이크로폰, 인터플렉스는 FPCB라는 연성 회로 기판이 주력 사업입니다. 유독 카메라 관련주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갤럭시 시리즈에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MC넥스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고를 한번 파고 다시 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장기 입형 역배열 자리지만 곧 정배열로 돌아서겠네요. 최근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슈를 엮어준다면 좋은 흐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장기 입형들 저항 구간이므로 한 번에 완전히 넘어서지 못한다면 45,200원 자리에서 매수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시총이 어느 정도 덩치가 있어 수급주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과 차트 연동해서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무가이고 2월 14일 갭 하락 이후 현재 120일 장기 입형에서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121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차트로만 봐도 기술적 반등이 한 번쯤 나올 수 있고 121선에서 지지를 시도한다면 다시 상승 추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입형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로 1,400원 자리에서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캠시스로 작년 한 해 동안 우하향을 하다가 최근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120일 장기 입형의 각도가 줄어들고 60일 중기 입형이 수평 상태가 되었네요. 이 종목의 경우 거의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1,700원 아래에서 편안하게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21선을 올라타고 단기 입형들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차근차근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화전자인데 이 종목의 특이점은 2월 21일 갭 상승 지점입니다. 장기 입형 정배열로 돌리고 최근 장기 입형 아래를 살짝 이탈하고 나서 다시 상승을 이어나갔는데 저런 갭 상승 이후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 입형이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이고 22,500원 저항을 계속 두드리다가 최근 한번 시원하게 뚫고 나서 2차 파동을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은 갭 메꾸는 자리인 21,200원 자리 시도해볼 수 있겠고 만약 더 빠진다고 하면 121선에서 도전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파트론인데 이 종목은 작년 11월부터 거래량이 꾸준히 많은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종목도 덩치가 제법 있기 때문에 수급과 함께 살펴봐야겠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인 11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 눌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법 강하게 올라온 만큼 121선 깨지 않고 위쪽 자리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장기 입형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이고 현재 자리가 어느 정도 든든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1선 부근에서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면 바로 이런 구간들로 인해서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네요. 마지막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 가장 힘이 좋은데요.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 작년 12월 강한 양봉 이후
죽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최근 박스 돌파가 나왔습니다. 약 2년 반 만에 돌파가 나왔는데 박스 구간을 넘어설 때도 제법 강하게 넘어주면서 강함을 과시하고 있네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급등 이후에는 언제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며 어느 정도 눌리는 자리에서 진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최초 저항이 되었던 17,200원 자리 또는 21선이 올라오면서 지지받는 구간 등에서 진입 가능해 보이며 좀 더 많이 눌릴수록 좋아 보입니다. 인터플렉스를 끝으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과 관련주인데요. 최근 주류값이 10여 년 만에 오르면서 많은 주류 테마 종목들이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와 덩달아 제과업계도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제과들은 사실 하나당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상률 대비해서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작은 가격이라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경우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했을 때 동일 판매량이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출고 가격 기준 평균 6%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 정도인 점을 감안했을 때 6%라고 한다면 약 2년 동안은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제과주들은 종류도 적고 덩치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다소 느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덩치가 큰 종목들은 수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 현황 잘 살피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농심으로 차트 관점으로만 봤을 때 32만원 선에서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61선 따라 올라오고 있고 장기 입형들이 전부 고개 들고 있기 때문에 32만원 깨지는 자리에서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이 종목은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수급 특이점을 보면 연기금이 폭풍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띄입니다. 한 주당 주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 그들만의 리그일 수 있으나 수급주의 흐름을 공부하기에는 아주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제과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급주이며 똑같이 연기금이 많이 매집 중인 것이 보입니다. 연기금 수급의 장점은 꾸준하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해주는 데 있습니다. 수급이 받쳐준다고 하면 개인이 물량을 내놓더라도 그걸 누군가 받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기 힘들죠. 현재 주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으며 최근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인데요. 11만 5천원 부근을 잘 버텨주고 61선을 올라탄다고 하면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장기 입형이 역배열 자리이긴 하나 수급의 연속성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 등이 제법 괜찮게 느껴집니다. 앞서 살펴본 두 종목은 수급주의 한 주당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개인이 접근하기 쉬운 영역은 아니나 수급주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공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빙그레입니다. 작년 12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천천히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 121선 장기 입형 저항을 받고 있는데 장기 입형들이 서로 많이 벌어지는 자리로 그 갭을 메꾸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21선 또는 61선 지지받는 구간에서 진입 가능해 보이며 53,000원 구간이 진입하기 적당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혜태제과식품인데요. 이 종목도 빙그레와 비슷해 보이지만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1월 14일 매집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과주들 중 가장 시총이 작기 때문에 가능해 보이는 캔들로 저 봉을 기준으로 급격한 골파기 이후 횡보를 하다가 12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향 추세가 어느 정도 꺾이면서 우상향을 시작한다고 하면 현재 바닥권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7,800원 자리에서 진입 가능해 보이며 이런 종목은 시간을 좀 투자해 보신다면 추후 그 시간에 대한 보답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는 가격대는 절대 매수 매도의 신호가 아니며 시청자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혜태제과식품을 끝으로 오늘 뉴스와 종목들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신선한 뉴스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